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꼼꼼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는 타입입니다. 그게 피곤하다면 피곤할 수도 있지만 덜렁대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연애 때부터 아내의 그런 부분을 장점으로 보아왔습니다. 결혼식 준비, 결혼 이후에도 아내의 꼼꼼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것을 결정하였고, 그렇게 직접 정보를 모으고 발품 팔아 결정하는 것을 뿌듯해 했습니다. 저희는 집안 일부터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였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 1년 뒤 아이를 갖기로 하였는데 그만 5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아내는 걱정, 아니 눈물을 보이며 절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가 생겼는데 기쁘지 않냐고 물어보니 계획하던 시기가 아니지 않냐고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한다고 조심했지만 아이가 찾아온 것을요. 우리만 보고 찾아온 아이이고 우리의 아이이니 함께 책임감 있게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건 계획과 다르다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다고 합니다. 전 그런 아내가 너무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저와 상의하지 않고 다른 나쁜 결정을 할까 봐요. 뭐든 미리미리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하는 아내인데 자신의 계획과 달라진 거긴 했으니까요. 아내가 다른 마음 먹지 않게 옆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될 수 없다고 우리의 계획보다 조금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 그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닮은 아이를 만나니 행복함은 더 클 수 있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자신이 아무리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계획과 달리 아이가 생겼다고 계획에 따르기 위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워낙에 자신의 계획이 달라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여자라 엄마가 될 사람이라 모성애로 이겨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기간 내내 입덧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제가 다 힘들 정도로요. 그 어떤 음식을 해줘도 다 개워내니 정말 보고 있기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아내가 안타까워 장모님께 도움도 요청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장모님 음식도 먹질 못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 저희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오셔서 집에서 누른 누룽지를 끓여 개운한 동치미를 내어주십니다. 처음엔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던 아내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꿀꺽 삼키더라고요. 그리고 니네 한술 더 뜹니다. 그렇게 한술 한술 뜨던 아내가 반 공기를 넘게 먹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먹고 난 아내도 오랜만에 밥답게 먹었다며 행복해 하더군요. 아내의 그 모습에 저 엄마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희한하게 저희 엄마의 음식은 그래도 먹었습니다. 그 이후 엄마는 자극적이지 않고 속이 편할 수 있는 음식들을 해서 저희 아내가 먹을 수 있게 가져다 주셨고 아내는 엄마의 음식을 먹으며 임신 기간을 낳습니다. 어느덧 아내는 만삭이 되었고 출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문제에 당면하고 말았어요. 아내의 계획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던 그때가 다음 진급을 위해 나름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지요. 실적도 더 올리고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출산을 위해 쉬자니 내키지 않았을 뿐더러 진급에서 밀리면 자신의 회사 생활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출산은 예정되어 있고 그 즈음이 되면 아이는 나올 테니요. 아내는 출산을 하고 나자 호르몬 때문인지 하루에도 12번도 더 기분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아내가 더 크게 울었고
아이가 잠들면 병적으로 집을 치워댔고 화장실에 갈 때면 수유복을 입고 붓기가 가시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집에 있으면서 도태되는 것 같다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저도 옆에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사실 집안일이 대부분은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제가 회사에 있는 내내 육아를 하며 고생을 하니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육아와 빨래, 설거지, 청소 등등은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아내의 마음을 달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는 출산 휴가 3개월 뒤에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아이를 낳고 나면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출산 휴가 뒤에 바로 복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냐? 그래도 우리에겐 일보다는 아이가 먼저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회사에 자신과 같은 직책으로 영입이 되어 있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자리를 오래 비우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기에 바로 복직을 해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야,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이 능력이 좋은데 회사에서 그 자리 보존해 두지 않겠어?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 우리 애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애가 내 애이기만 해? 난 아무래도 육아휴직은 낼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 당신이 내던가. 아, 그게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원래 당신 육아휴직 끝나면 내가 쓸 예정이었잖아. 그래서 회사에도 대략 그 즈음에 육아휴직을 쓴다고 말해 두었거든. 마침 얼마 전 같은 팀 대리가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나까지 쓸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가 먼저 휴직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나도 미리 얘기를 해 두었어야 했거든. 당신은 이미 출산휴가 나올 때부터 정해져 있던 거고 부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1년만 더 쉬자. 아, 됐어, 됐어. 일은 다 때가 있는 거야. 자기야, 육아도 내 새끼 키우는 것도 다 때가 있어. 아, 이건 당신이랑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난 출근해야 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출산휴가 하면서 난 내 계획과 달리 많은 부분을 양보했어. 아내와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복직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많아졌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도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당장 회사에 낼 수 없으니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 육아 도우미를 채용할까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까다로운 아내의 눈에 과연 누가 눈에 들까 싶었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면접을 보면서도 마음에 드는 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복직 날짜는 다가오고 육아 도우미는 고르지 못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해서 집에 왔다더군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다 보면 밥을 챙겨 먹기가 쉽지 않으니 반찬만 든든하게 있으면 밥만 떠서 먹으면 되지 않냐며 반찬을 챙겨 오셨더래요.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사실 전 아내의 복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아내의 복직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저희 아내가 곧 복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아내의 그 이야기에 아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지금 육아 도우미를 찾는 중이라고 하니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어떻게 남한테 맡기냐고, 그리고 출산한 지 100일도 안 되어 놓고 이 겨울에 출퇴근하면 몸 다 버린다고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신은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분명 좋은 도우미가 나타날 거라고 하더랍니다. 아내의 그 말에 한숨만 나오고 걱정만 되던 엄마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아내는 원래도 저희 엄마라면 신뢰를 하였는데 입덧할 때 음식을 해다 줬을 때부터 더욱 신뢰하고 잘 따랐습니다. 그런 엄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니 아내는 덥석 엄마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날 밤 아내가 제게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하기에 솔직히 안심이 되면서도 엄마가 괜찮으실까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어쨌든 엄마도 연세가 있고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시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괜찮을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먼저 봐주시겠다고 하신 거라며 아내도 저희 엄마라면 당장이라도 맡기고 일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를 생각하면 엄마가 봐주시는 게 낫고 엄마를 생각하면 저희 아이를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뭘 걱정하는지 알아. 엄마가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다른 말은 마라. 내가 내 손주 봐주는 건도 못할 게 뭐 있니? 매일 아이 보면 나야말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얼마 뒤 아내는 복직을 하여 출근을 하였고 아이는 매일 출근길에 엄마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일하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의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에게 엄마에게 아이를 봐준 수고에 대한 비용을 드리자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뭐?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육아 도우미야? 어머니는 처음부터 돈을 달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 그럼 엄마가 아이 봐준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셨겠어? 당연히 얘기 안 하셨겠지. 하지만 한 달 고생스럽게 저 어린 애를 봐주셨잖아. 그러니 당연히 감사한 마음 담아서 드려야지. 엄마 덕분에 우리 둘 다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잖아. 전에 알아보았던 육아 도우미 비용만큼 드렸으면 싶어. 원래 그 정도 지출 생각하고 알아보던 거였잖아.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육아 도우미 드릴 생각에 비용을 생각하긴 했지. 하지만 어머니가 아이 봐주신다고 하실 때 비용 얘기 안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 계획에 어머니에게로 나가는 비용은 없어. 그리고 네 육아 도우미는 그 과정을 이수한 전문가잖아? 어머니는 그저 예전에 자식들 키운 느낌과 기억으로 우리 아이를 케어하시는 건데 비전문적인 어머님한테 육아에 대한 비용을 드릴 수는 없는 거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이건 우리 엄마여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아내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 아이 2달 보고 완전 넋이 나갔었잖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은 건 아니지? 당신이 복직 빨리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 어린애를 엄마에게 맡기게 된 거잖아. 그렇게 계획적이라는 당신이 복직은 계획과 상관없이 빠르게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아이도 일찍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해서 우리 엄마가 아이도 봐주시게 된 거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드려야겠어. 나라면 장모님이 봐주셨어도 수고비 드리자고 했을 거야. 당신 생각 잘해.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이미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돈은 세이브되는 돈이라고 생각했어. 그 돈 모아서 우리 해외여행이나 가자. 나 그럴 생각으로 통장 하나 만들었거든? 당신 내 계획성 알지? 그 돈 들이면 우리의 여행은 못 가게 되는 거라고. 난 또, 뭐 대단한 계획이라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면서 넌 지금 여행을 계획하냐?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다. 내가 알았던 당신 같지가 않아.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드릴 거야. 그렇게 알아. 아내는 저의 그 말에 자신이 뭘 너무한 거냐며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내가 더 이상 뭘 더 어쩌겠냐고. 네 새끼 키워주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싶냐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아이는 엄마에게 데리고 가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 노래를 부르더니 내가 당장 휴가를 내지 못하니 처음 약속대로 육아휴직 쓰라고 하니 제 부탁에도 회사에서의 출세를 위해 아이까지 내팽개쳐 버리고 복직을 하더니 저희 엄마를 그저 아이 봐주는 도구로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좋아하는 너희니 이번에도 네가 처음에 계획한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하면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주고 아내는 이후 따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 전 출근하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자신은 출근을 해야 하니 빨리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 이제라도 육아휴직을 내어 아이를 보라고 했습니다. 전 내년에 육아휴직을 내겠다고요. 미친 듯이 제게 소리를 지르며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아내의 전화를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엄마는 왜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기다리셨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내가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제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회사에서 매우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치하지만 회사냐 우리 가족이냐로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전 무조건 우리 가족인데 아내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한번 미끄러진 승진이 코앞이라 불물 가릴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이 정도로 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질려버린다고 해버렸습니다. 진짜 그 성격이 너무 질리더라고요. 아내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렇게 자신이 싫으면 이혼을 하자더군요. 저 같은 사람과 자신도 못 살겠다면서요. 워낙에 다 적지는 못했지만 그간 크고 작은 다툼들이 거의 매일 되어 왔습니다. 워낙 예민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라 생각에 참으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머니께 육아수고비를 드리지 않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 그만 제가 폭발해 버린 것이지요. 이후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다른 부분들에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며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때 아내가 그러더군요. 아이는 제가 키우라고요. 자신은 아이를 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저희 엄마가 잘 봐주실 것 같으니 저보고 키우라고 합니다. 일이 먼저인 아내에게 아이를 보낼 생각 저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혼을 하였고 회사에 사정사정을 해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기만 한 아이에게 엄마가 곁에 없다는 게 문득문득 안타깝지만 제가 그 역할까지 해내보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된 아들이 안타까운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혼 이유를 아시는 만큼 차라리 없는 말 못한 아내이고 엄마였으니 잘 되었다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의 도움은 제가 퇴근이 늦는 날에 한해 최소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섰던 것 투성이이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저도 아빠로서의 성장한다 생각하며 제 아이의 모습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가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